요즘 명동을 걷다 보면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식당 앞에 줄 선 관광객들, 길거리 포차에서 떠드는 여행객들. 그런데 귀를 기울여보면 뭔가 다릅니다. 혹시 요즘 명동에서 중국어보다 더 많이 들리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합니다. 요즘은 대만 손님이 더 많아요. 한때 한국 관광의 큰손이라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시대가 끝났다는 말, 과연 과장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흘려들을 수 없는 이 변화의 움직임을 숫자와 현장 목소리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한국 관광시장에서 지금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히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주인공 교체 현상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동과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강남. 일대 음식점 10곳 중 8곳. 저희 취재팀이 직접 만난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만 손님이 확실히 늘었어요. 그것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발길이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훨씬 구체적이고 현장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대만인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식당들이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만어로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단체 예약이 훨씬 수월하게 들어오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직접 기본적인 대만식 인사말이나 주문 관련 표현을 따로 배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비즈니스적인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는 현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객 수의 일시적 증가가 아닙니다. 바로 소비력 있는 반복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한국에 왔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여행지의 매력을 느끼고 여러 번 다시 찾으며 올 때마다 지갑을 기꺼이 여는 충성도 높은 관광객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관광업계가 대만 시장에 이토록 주목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객관적인 숫자는 이 현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국가별 순위 과연 1위는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대만입니다. 무려 69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56만 명, 일본이 54만 명이었으니 과거의 주력 시장이었던 두 나라를 모두 제친 겁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28.3%로 주요 국가 중 단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26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방한 대만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약 1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26만 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배 이상 확대된 규모입니다. 이처럼 대만은 이제 한국 인바운드 관광 성장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그 배경에는 K-컬처, 즉 K-팝, 드라마, 영화, 한국 음식, 뷰티, 패션 등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만인들의 높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문화의 발신지로 인식하게 하면서 방한 수요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숫자가 단순히 반갑다,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국 관광객은 절대적인 숫자는 컸지만 정치적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를 겪어보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하루아침에 단체 관광이 끊겨버리면서 관광업계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 말입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갖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 관광객은 방문 자체는 활발하고 꾸준하지만 평균 소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여행 패턴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에 반해 대만 관광객은 재방문율이 매우 높고 체류 기간 중 소비 규모 또한 큰 편에 속합니다. 즉, 단순히 방문객 수의 양적인 측면을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는 겁니다. 관광 수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한국 관광 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만인들이 이토록 한국을 많이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짧은 일정을 선호합니다. 대만에서 한국까지는 비행시간이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부담 없이 주말이나 짧은 휴가를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 셈이죠. 덕분에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쇼핑, 미식, 문화체험 등 소비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짧고 굵게 돈 쓰는 관광객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둘째, 한류 콘텐츠 소비가 매우 강합니다. 드라마, K-팝, 한국 예능, 프로그램 등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류 콘텐츠 수용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손꼽힙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팝업 스토어, 감명 깊게 본 드라마의 촬영지, 한국 뷰티 브랜드의 신제품. 이러한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소비가 곧 한국 여행의 목적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질을 위한 여행이 활발한 것이죠. 셋째, 모바일 결제 환경이 한국과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라인페이 등 대만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결제 수단이 한국에서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편리한 카드 결제 시스템에도 잘 적응합니다.
결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비 편의성이 올라간 것은 물론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즉흥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경주 등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집중된 여행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경, 제주의 자연, 경주의 역사 유적까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여행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한국 관광산업이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중국 단일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 관광산업은 오랫동안 중국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면세점, 단체 식사를 위한 대형 식당, 전세버스를 이용한 투어, 상품 등 모든 것이 중국 단체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는 그 구조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단체 관광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면서 업계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일 시장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 한국 관광산업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만을 포함해 미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다변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만 관광 수요가 집중되던 쏠림 현상도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한국 관광산업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구조 한 가지, 소비 패턴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관광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긍정적인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항공 노선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며 촘촘해진 항공 공급망은 대만 관광객들의 방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환율 또한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 여행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라인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계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소비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대만 관광청은 2026년 관광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예산을 일본 다음으로 많이 배정하여 한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호 관광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뒤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중국 단체 관광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달콤했던 기억 때문에 다시 중국 중심의 관광 구도로 회귀할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경제가 둔화될 경우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양안 관계나 기타 외교적 변수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광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흐름은 분명히 한국 관광산업에 있어 엄청난 기회이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지속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관광의 진짜 큰 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객관적인 숫자는 이미 대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동과 강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우리 관광산업의 오랜 수건이었던 다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순간 과거에 익숙하지만 불안정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한국 관광산업의 체질이 과연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의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 앞으로 23년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성 있는 경제, 사회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